그저 좋은 공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갈라놓을 만큼 날카로운 떨림이 있었다. 조명은 아직 완전히 켜지지 않았고 무대 위에는 검은 실루엣 하나뿐이었다.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이수연의 이름을 기대하며 온 관객도 있었고 단지 유명 작곡가 윤명선이 직접 참석한다는 소문에 이끌려온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몰랐다. 오늘 밤 한 곡이 무대가 아니라 고백이 될 거라는 사실을. 이수연은 마이크를 잡았지만 흔한 인사말로 시작하지 않았다. 관객에게 미소를 던지지도 손을 흔들지도 않았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사람처럼 객석을 천천히 훑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이 노래를 부르기까지 오래 걸렸어요. 짧은 침묵.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공연장 곳곳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올라왔지만 그마저도 어색하게 끊겼다. 이수연은 피아노 반주가 들어오기도 전에 단어 하나하나를 꺼내며 노래를 시작했다. 음정이 아니라 비밀을 누르는 목소리였다. 가사는 이상했다. 사랑 노래 같으면서도 누군가에게 남기는 증언 같았다. 그날 밤 사라진 목소리, 다시는 돌려받지 못한 이름, 이런 표현들이 반복됐다. 관객들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감동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끌려 들어가는 느낌 때문이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상한 장면이 벌어졌다. 1절이 끝날 즈음 객석 맨 뒷줄에서 누군가가 일어섰다. 검은 모자, 검은 마스크,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가려는 듯했지만 출입문 앞에서 멈췄다. 마치 누군가가 지금 나가면 안 된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는 잠깐 고개를 돌려 무대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스포트라이트가 아주 잠깐, 정말 우연처럼 그 사람의 손을 비췄다. 손에 쥔 건 작은 녹음기였다. 관객들 몇 명이 수군댔다. 하지만 이수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방향을 정확히 바라본 뒤 더 낮게, 더 단단하게 다음 가사를 이어갔다. 당신은 내 노래를 훔쳤죠. 하지만 내 숨은 훔치지 못해요. 그 순간 사람들의 등골을 타고 서늘한 것이 지나갔다. 이건 단순한 은유가 아니었다. 너무 직접적이었다. 무대 위에 이수연은 누군가를 향해 칼끝을 겨누는 사람처럼 보였다. 윤명선은 VIP석에 앉아 있었다. 대중은 그를 히트메이커로 기억하지만 업계 사람들은 그를 원칙에 미친 사람이라고도 했다. 단 한 번도 표절이나 뒷거래에 소문에 휘말리지 않은, 대신 누군가의 실력을 가혹할 만큼 냉정하게 평가하는 인물. 그런 윤명선이 공연 시작부터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이상하리만큼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노트를 펼치지도 않았다. 박수 타이밍을 계산하지도 않았다. 그저 이수연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단어들을 눈으로 읽는 사람처럼 집중하고 있었다. 이 절로 넘어가자 반주가 달라졌다. 피아노는 더 깊게, 더 낮게 내려앉았고 현악이 뒤늦게 따라오며 어둠을 덧칠했다. 이수연의 목소리는 흔들리기 시작했지만 그 흔들림이 실수처럼 들리지 않았다. 마치 오래 숨겨온 문을 억지로 열 때 나는 삐걱임 같았다. 그때 무대 뒤 스크린이 켜졌다. 사전 영상은 없었다. 큐시트에도 없었다. 관객들은 물론 스태프조차 당황해 서로를 바라봤다. 스크린에는 낡은 메모장이 확대되어 나타났다. 종이 위에는 손글씨로 적힌 멜로디의 코드 진행과 짧은 문장이 있었다. 이 노래는 수연에게. 관객들이 숨을 들이켰다. 이수연도 잠깐 멈칫했다. 딱 한 박자. 그 한 박자가 무대의 균열을 더 크게 만들었다. 그리고 스크린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다. 거기에는 날짜가 있었다. 2012년 11월 3일. 이수연이 아직 무명 시절이던 때였다. 누구에게도 가수라 불리지 못하고 연습실에서 하루에 12시간씩 노래를 붙들고 살던 시절. 그런데 저 날짜가 무엇을 의미하든 그건 분명 지금의 공연과 연결돼 있었다. 객석의 검은 모자 남자가 다시 움직였다. 이번엔 빠르게. 그는 출입문 손잡이를 잡았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누군가 밖에서 잠가버린 것처럼 남자는 거칠게 문을 흔들었고
그 소리가 조용한 공연장의 이상하리만큼 크게 울렸다. 이수연은 노래를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크게 울렸다. 당신이 감춘 진실은 무대 위에서만 숨을 쉬어. 그 순간 윤명선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사람들은 놀라서 그를 바라봤다. VIP석에 앉아있던 몇몇 관계자가 그를 말리려 했지만 윤명선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은 무대를 향해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마치 오래 참아온 말을 지금 아니면 못 뱉겠다는 사람처럼 입을 열었다. 그만. 단 한 단어. 그러나 그 한 단어는 공연장의 심장을 꺼내들었다. 이수연이 노래를 멈췄다. 마이크에서 숨소리만 났다. 관객들의 시선이 윤명선에게 쏠렸다. 누군가는 연출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윤명선의 얼굴은 연출이 될 수 없는 종류의 얼굴이었다. 고백하는 사람의 얼굴, 스스로를 벌주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이 노래, 윤명선이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이 노래는 오직 이수연 씨만을 위한 노래입니다. 공연장은 얼어붙었다. 이수연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감동이 아니라 드디어의 흔들림이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윤명선은 무대 쪽으로 몇 걸음 더 다가갔다. 경호원이 다가왔지만 그는 손을 들어 멈추게 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다. 은색, 오래 사용의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여기, 윤명선이 말했다. 원본이 들어 있습니다. 관객석에서 웅성거림이 터졌다. 원본? 무엇의 원본? 윤명선은 말을 이어갔다. 이 곡은 2012년 겨울 한 연습실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이수연 씨가 혼자 남아 녹음했던 목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우연이었죠. 하지만 우연히 제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삼켰다. 그리고 다음 말을 꺼냈다. 그 곡을 훔쳐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수연 씨의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이수연은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얘졌다. 윤명선은 객석의 검은 모자 남자를 정확히 바라봤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순간 조명이 객석 뒤쪽으로 번쩍 옮겨갔다. 사람들이 동시에 뒤를 돌아봤다. 검은 모자 남자가 있었다. 도망치려는 듯 출입문 앞에서 몸을 웅크린 채. 그러나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의 얼굴을 가리던 마스크를 누군가가 잡아당기면서 드러난 익숙한 얼굴이었다. 그 얼굴은 최근 몇 년간 방송과 광고에서 끊임없이 보던 얼굴. 천재 작곡가로 불리며 히트곡을 쏟아내던 업계의 스타. 그리고 이수연과 같은 소속사에서 한때 동료라고 불리던 사람. 그가 마스크를 벗겨진 채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입술을 떨며 말했다. 이건 함정이야. 그 말이 나오자 이수연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환한 웃음이 아니었다. 오래 울고 난 뒤에 남는 마른 웃음이었다. 함정이 아니에요. 이수연이 말했다. 돌려받는 거예요. 그녀는 무대 위 스크린을 손으로 가리켰다. 스크린에는 이제 메모장과 함께 오래된 음성 파일의 파형이 떠 있었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파일명. SYON 밑줄 데모 밑줄 2012 밑줄 1103.wav. 관객들 중 누군가가 탄성을 내질렀다. 윤명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윤명선이 말했다. 그가 그 데모를 가졌고 제게 공동 작업이라며 일부를 넘겼습니다. 저는 멍청하게도 믿었죠. 아니, 믿고 싶었겠죠. 그 곡이 너무 좋았으니까. 윤명선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하지만 오늘 이수연 씨의 목소리를 듣고 확신했습니다. 이 노래의 주인은 처음부터 그녀였습니다. 저는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 순간 객석에서 누군가가 휴대폰을 들었다. 이미 라이브 방송이 켜져 있었다.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다. 이거 실시간이야. 이수연이 폭로하는 거야? 윤명선이 인정했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누군가의 경력, 누군가의 신화, 누군가의 천재라는 가면이. 검은 모자 남자는 뒤늦게 소리쳤다.
증거 없어. 저건 조작이야. 하지만 그 외침은 공허했다. 스크린 속 파일 파형이 바뀌었다. 데모 음성이 아주 작게 흘러나왔다. 낡은 녹음, 거친 숨, 그리고 지금의 이수연보다 더 어린 목소리. 이 노래는 언젠가 내가 무대에서 부를 거야. 그 한 문장에 객석이 무너졌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지도 못했다. 소리도 지르지 못했다. 그냥 입을 벌린 채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이것은 엔딩이 아니라 진짜 시작 같았다. 이수연은 다시 마이크를 들었다. 이 노래를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찾았어요. 윤명선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그는 말했다.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이름을 늦게라도 돌려드리겠습니다. 공연장 한쪽에서 스태프가 다급히 뛰어왔다. 누군가 경찰을 부르는 소리도 들렸다. 검은 모자 남자는 출입문을 두드리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늦었다. 사람들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를 천재로 만들었던 시선이 이제 증인 위 시선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이수연은 말없이 고개를 들고 다시 노래를 시작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재미를 위한 것이며 현실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읽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